아시안컵이 다가왔다. 대체적으로 일본의 우승 확률이 높다고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 예측되고 있고, 일본 선수들의 기량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로 일본 선수들을 한국 선수들이 맞대면했을 때 개인 기량으로 위축되고 부담스러워할 확률은 제로이다. 간단히 일본 유럽파 선수들이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많지만 베스트 11로 피치 위에서 맞붙었을 때 일본 선수들의 수준은 대부분 벌리나 EPL 하부팀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미토마와 도미야스 쿠보 정도가 괜찮은 정도인데, 그나마 이들은 부상으로 스타팀으로 나온다 해도 그닥 제대로 된 컨디션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나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이재성, 황희찬 등 EPL에서도 상위권 팀이나 챔스팀 수준의 경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한국 주전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부담스러울 게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일본 팀의 힘은 선수들의 개인기가 아니라 일본 대표팀 감독인 모리야스의 전술과 일본 팀의 조직력이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리야스는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등 한국의 베스트와 싸워본 감독이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등의 한국의 주축이 대거 포함된 아시안게임팀과 결승전을 치렀다. 결과는 단 한 명의 유럽파가 포함되지 않은 21세 이하 팀으로 한국과 2대1로 연장까지 가면서 석패했었다. 일본의 이 당시 멤버 중에 현재 일본 대표팀에 올라온 선수는 거의 없다. 즉 일본의 3군 이하의 팀으로 한국의 주축이 다 포함된 팀을 상대로 대등하게 싸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당시 모리야스 재팬은 일본 축구 팬들로부터 수영에서 와라, 뒤져라 등등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다. 모리야스는 일본의 20년 전부터 일본의 15, 17, 18세 연령별 대표부터 그야말로 꾸준히 대표팀 감독을 맞아왔다. 즉 현재 일본 대표팀은 연령별 대표 시절부터 10년 이상 모리야스의 지도를 받아본 선수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일본 팀의 조직력은 더 이상 농익을 수 없을 만큼 농익어 있다. 현재 일본이 거두고 있는 A매치의 좋은 성적은 이러한 일본 대표팀의 조직력의 완성의 결과이다. 또 모리야스는 유럽의 경험이 선수 시절이나 감독이나 전혀 없다. 순수한 일본 국내파이며 대단히 학구적인 감독으로 심계가 깊은 감독이다. 이 모리야스와 친분이 깊은 최용수 감독은 모리야스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최용수와 모리야스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지도자 생활까지 줄곧 친분을 쌓아온 사이다. 최용수는 모리야스 감독에 대해 히로시마를 이끌고 J리그에서 2연패를 한 전력이 있다. 철저하게 분석하여 핵심을 공략하는 성격으로 축구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고 축구에 대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일본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감독이다라고 평가했다. 더 이상 농익을 수 없을 만큼 농익은 조직력, 아시안게임에서 졌던 거에 대한 복수심,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등을 직접 상대해본 경험 등 일본은 한국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준비되어 있으나 클린스만은 일본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해 알 만큼 아는 차두리 코치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 그래도 스타 플레이어들의 기량에 있어서 헐등한 한국이 일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좋아요를 눌러보자.